하락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탈출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입니다. 정치가 타락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제 오늘도 가관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주사파, 친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골라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는 이제 진보 정치가 6411 버스에서 그만 내려서 산업과 경제라는 그 투명 인간들의 삶을 결정하는 진짜 전장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 직무급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토론, 불편해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권력과 민주화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대표할 제3의 권력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새 집을 짓자고 합니다. 그런데 새 집을 지을 땅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보는 도덕적 우위도 정책적 실현성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진보 정치가 서 있을 땅 자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을 부수고 한국 정치를 부수자는 슬로건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익숙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만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자유의 개념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는 강자의 자유 아니면 부자의 자유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있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겁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할 때 그 권리 주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자는 법이 노란봉투법의 철학적 취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지금 조성주 후보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왜 못했는가를 오히려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규제 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대기업의 기득권이 돼버린 현재의 규제 제도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한 거죠.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힘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규제 개혁 그리고 규제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권 침해거든요. 명백히. 그리고 노동, 환경, 안전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아주 과감한 징벌적 소송 배상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제 신산업에 들어와 있는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도심항공기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나 한화가 들어와 있고 IT, ICT도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미 장악한 상태에서의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상태를 하자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의 규제 제도가 포지티브 규제 제도가 관료와 대기업들 간의 유착을 훨씬 강하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만이 오히려 그런 신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논쟁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선거가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조성주의 비전론하고 이정미 안전론이 훨씬 더 뜨겁게 승부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더 흥미롭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을 화합하고 당원들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쭉 말씀을 자주 하세요. 유세 때도. 근데 후보님의 공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당을 안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안정화하겠다, 무엇으로 화합시키겠다 이 무엇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가 가질 수 있는 안정과 화합은 이정미가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좀 안심해도 되겠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정의당 당원들한테 필요한 건 안심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원들의 열정은 그럼 정당에서 당원들의 열정은 언제 불러일으켜지는가. 정당은 권력 쟁취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정당 당원들의 열정이 불러일으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부라면 당대표라면 당원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서 어떤 싸움의 전장으로 가자. 이 싸움에 참여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정미 후보님의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 걸 보더라도 그 싸움, 어떤 싸움을 하려면 비전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하자는 비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심적 지지 없는 당은 안정도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강한 리더십. 어쨌든 본인께서는 본인이 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갸우뚱했어요. 솔직히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후보님이 유연한 리더십이라고 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다른 후보분들도 굉장히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강한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제가 반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리더십이라고 하면 안정이 아니라 비전을 말씀하셨어야 되거든요. 비전이 없는 리더십이 가장 약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미 후보님 얘기를 들어보면 당 내부에 강한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거지 시민들 당 밖으로 지금 우리 정의당 위기인데 그쪽에 강한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당론에 새로운 어떤 그 이름을 입혀가지고 조성주 후보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그냥 이름표만 바꾼 거 아니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직무급이나 네거티브 규제나 산업과 경제에서 완전히 다른 최저임금에 제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도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정의당이 지난 10년간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면서 이런 걸 했습니까? 오히려 정의당은 기본소득류, 무슨 보장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유행만 쫓아가는 정책들에 훨씬 더 집중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신뢰를 못 얻은 게 아니냐. 계속 당원들을 안정시키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밖에 없고 병사들 4기 떨어졌으니 자 4기를 더 올리고 배를 더 만들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 명량대첩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당의 노동비전을 만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복수노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사업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노조들끼리의 갈등, 노노 갈등이 노사 갈등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좀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내 노노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저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게 참 어찌 본다면 무거운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사실 복수노조 시대에 노노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네.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진보 정당이 노동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조금 준비가 안 되신 게 아니신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진보 정당의 당대표라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동 갈등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 당대표가 된다면 제안하겠습니다. 불가침 협정을 맺자. 미국에서 AFL과 CIO가 50년대에 서로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었듯이 서로의 사업장에 대해서 조직하지 않는다. 함께 단결해서 더 많은 노동을 만들자는 걸 오히려 진보 정당 당대표가 중재하고 제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까 시민평생소득 네. 조성주 후보 정치기 부의장 불과 몇 달 전 대선 때 본인이 만드신 정책이라는 점 상기시켜드리고요. 저는 먼저 시민평생소득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정미 대표님 당대표 시절에도 그 당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우리는 시민평생소득 같은 걸 얘기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얘기한 거죠. 이 시민평생소득은 사실 보수 쪽에서 얘기하던 음해소득세를 가져온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네. 때 그와 같은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상기시켜드린 거니까 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난 당면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정치 조직이 없어서 시민들이 빈곤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이신지. 저는 그게 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예, 그 질문 정치 하신 조직이 거잖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정치 조직이 없었죠. 우리는 당면 개정도 실패했고 사회민주주의를 전 정의당이 진보 정치가 솔직하게 시민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네. 평가를 해보자고 예, 말씀하는 그 겁니다. 평가 때문에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를 그런 얘기하지 표현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 저는 이것에 그래, 대해서 반성적 그것을 안 평가를 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예,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성주의 말이 그래도 방향이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논쟁이 반갑고 뜨거운 토론이 신나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준비된 것이 많습니다. 1위와 2위는 결선을 진행합니다. 결선의 무대에 이정미 후보 앞에 누구를 놓으시겠습니까? 시민들 앞에 진보 정치가 어떤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이정미가 가장 두려워할 후보 조성주입니다. 가장 뜨거운 선거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